이야기는 고대 중국 은나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은나라에는 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비를 피하려고 사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구천현녀를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구천현녀의 신상이 있었고 주왕은 그 신상이 너무 아름다워 참지 못하고 불경스러운 짓을 저질러 버립니다. 하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구천현녀는 극대노를 했습니다. 그녀는 신하인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호리랑을 불러 은나라를 멸망시키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여우는 은나라 제후의 딸로 환생했고 그녀가 바로 중국 역사에서 4대 악녀로 유명한 달기가 되죠. 달기는 주왕에게 접근해 총애를 받았고 달기의 꼬임에 넘어간 주왕은 폭군이 되어갑니다. 조선시대의 연산군처럼 말이죠. 주지육림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때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당시 은나라 서쪽에 주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훗날 이곳이 주나라가 되는데 그곳에는 창이라는 지혜롭고 역술과 점술에 능통한 족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도 똑똑하다는 명성이 자자하자 주왕은 내심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왕은 역모라는 거짓죄를 뒤집어 씌워 창을 옥에 가두게 되죠. 창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투옥되어 돌아오지 못하자 장남인 배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주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석방은 시켜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어요. 당연히 배급은 마음이 답답했겠죠. 어느 밤 그는 자신이 머물던 처소에 누각에 홀로 앉아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과 근심을 담아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 애달픈 검은고 소리는 궁궐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하필이면 그 소리가 달기의 귀에 들어갑니다. 소리를 따라간 그곳에서 달빛을 받으며 검은고를 타는 배급의 훤칠하고 고고한 모습을 본 순간 그만 홀딱 반해버리고 말죠. 달기는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미모와 왕마저 녹여버린 치명적인 애교를 총동원해 배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배급은 달기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치죠. 난생 처음 거절당한 달기는 걷잡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여 곧바로 주왕에게 달려가 배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는 끔찍한 누명을 씌워버려요. 이 말을 들은 폭군 주왕은 이성을 잃고 그 자리에서 배급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배급의 살을 가지고 만두를 빚어 아버지에게 먹입니다. 문왕이 점술에 능통하다고 하니 먹나 안 먹나 본 거죠. 그런데 문왕은 이미 뛰어난 점술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일단 나가서 보자 하며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 만두를 먹습니다. 주왕은 이를 보고 나서야 문왕의 소문이 과장됐다고 판단하여 그를 풀어주게 되죠. 헐레벌떡 대초원에 도착한 문왕은 주술을 부리며 먹었던 만두를 토해냅니다. 그 만두가 하얀 토끼로 변했어요. 귀가 크고 눈 빨간 흰 토끼 말이죠. 토끼로 변한 큰아들 배급은 아버지를 보고 절을 한번 하고는 깡총깡총하며 초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렇게 죽은 배급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는데 그게 바로 자미성입니다. 폭군 주왕에게는 황비호라는 싸움을 엄청 잘하는 충직한 대장군이 있었어요. 이 황비호 장군에게는 가부인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젊고 아름다워서 은나라에서 유일하게 달기의 미모에 비견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질투심 강한 달기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러던 어느 날 부부 동반 연회가 열렸어요. 주왕은 달기를 데리고 나왔고 황비호 장군도 아내 가부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모임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달기가 가부인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왕의 애첩이 말하니 황비호 장군은 별 수 없이 알았다고 하고 혼자 집에 가죠. 그런데 여기엔 달기의 계략이 있었어요. 달기는 주왕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이성을 잃게 만든 다음에 가부인과 단둘이 남겨놓고 자신은 쏙 빠져버립니다. 주왕은 늘 하던 버릇대로 가부인을 탐하려 했고 가부인은 빠져나오려 발버둥치다 결국 궁궐의 높은 누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끝까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려 했던 가부인은 이후에 태음성이 되어서 정절, 청결, 주택을 관장하게 됩니다. 용맹하기 이를 데 없던 황비호 장군은 자기 부인이 주왕의 세욕 때문에 희생됐다는 소식을 듣고 녹이 충천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창의 나라인 주나라에 투항하죠. 주왕을 멸망시키겠다고 맹세한 황비호 장군은 은나라를 공격해 매번 이겼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 그는 하늘의 칠살성이 되어서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 되죠. 주왕에게는 원래 강황후라는 정부인이 있었어요. 매우 현명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죠. 초반에는 주왕을 도와 은나라가 강성해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인은 물자가 풍부한 지방 출신으로 본가가 엄청 부자였어요. 황후가 되면서 후덕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풍부한 물자까지 궁궐로 가져온 그야말로 완벽한 조강지처였죠.
그런데 달기가 궁궐에 들어온 후에 주왕의 총의가 완전히 달기에게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이후 강항우는 권력을 잃게 됐고 달기의 질투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후에 그녀는 천부성이 되어서 그녀가 가졌던 재능과 재물 그리고 자비를 관장하게 되죠. 주왕에게도 충신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비간이에요. 그는 달기에게 빠져 나라 일을 내팽개친 주왕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쉬지 않고 직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달기에게 단단히 홀린 주왕의 귀에 그의 말이 들릴 리 없었죠. 오히려 비간을 간신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죠. 그때 비간이 대왕이 제 충심을 못 믿으시겠다면 제 심장이라도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진짜로 왕 앞에서 자기 심장을 꺼내 보이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를 본 하늘이 비간의 충렬한 정신에 감동해 그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 태양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천지간의 광명정대함을 관장토록 했습니다. 충신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문태사입니다. 현대로 치면 국무총리인데 군사방면의 재능도 뛰어나 대원수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왕이 폭군이 된 이후에도 충성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왕을 보필했어요. 결국 주나라와의 대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하자 충직한 정신에 감동한 하늘은 그를 천상성으로 삼고 충성과 신용, 인정을 주관하게 했어요. 충신이 있으면 당연히 간신도 나와야겠죠. 넘버원이 달기라면 넘버2가 비중입니다. 수많은 간신들이 주왕의 폭정을 부추겼는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충신들을 무고하게 탄압한 비중이 아주 대표적이었어요. 은나라가 멸망한 후 비중은 간신을 극도로 혐오하던 강태공에게 잡혀 결국 참수당합니다. 죽은 뒤 비중은 하늘의 염정성이 되어 사악의 신으로 봉해져 왜곡을 관장하게 되죠. 비중이 왜 그렇게 충신들을 못 살게 굴었냐면 바로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염정은 집착이 아주 강한 별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벽을 딱 쌓고 자신만의 패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대장 노릇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은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나머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억울하게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아들까지 잃은 창 기억하시나요? 그가 훗날 주나라와의 무왕이 됩니다. 폭군 주왕을 제압한 건 문왕의 둘째 아들 무왕이었지만 아버지 문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주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문왕이 나라를 어질게 다스린 덕분이었습니다. 주왕 토벌 때 무왕을 도운 장군과 신하들도 모두 문왕이 미리 발탁해 놓은 인재들이었고 그들이 무왕을 도와 천하를 평정한 것이죠. 이를 보면 문왕은 융화와 외교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인물이었어요. 문왕은 사후에 천동성이 되어 융화와 온순함을 관장하게 됩니다. 문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무장 타입이 아니라 지혜와 덕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인재를 모으는 인물이었어요. 다만 문왕은 아들의 원수를 직접 갚지는 못했기 때문에 천동성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용두사미의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판을 다 깔아놨으니 이제 이를 실행시킬 아들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둘째 아들 무왕입니다. 무왕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형의 원한을 풀어주는 과업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과업을 이루려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는 모습을 정말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덕을 베풀어 편하게 살게 해주고 국력을 키워서 결국 은나라 주왕의 폭정에서 백성들을 해방시켰죠. 이 공적들을 하늘이 인정해 사후에 그의 영혼을 무곡성으로 삼고 재물과 무용 그리고 무력을 관장하는 인물을 줍니다. 한마디로 재물과 전쟁이라는 고난을 이겨내는 용맹함의 상징을 가진 별이 되죠. 그래서 무곡은 목표를 이루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독의 의미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은나라 멸망에 큰 기여를 한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바로 문왕의 책사였던 강태공이죠. 강태공은 강상, 여상 등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고든 낚싯바늘로 세월을 낚으며 자신의 군주를 기다렸다는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하염없이 낚시만 하다가 70이 넘은 나이에 문왕의 눈에 띄어 발탁되었고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을 보좌하는 최고의 책사가 되었습니다. 강태공은 사후에 천기성이 되었는데 늦은 나이에 성공했기에 대기만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태공은 공룡산에서 돌을 닦은 사람이라 매우 똑똑했지만 늦게 출세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부인 마천금 때문이었는데요. 그녀는 악처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남편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까지 냉대해서 강태공이 모든 걸 잃게 만들었죠. 트집 잡을 게 없으면 칼로 문지방이라도 잘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협조는커녕 모욕만 주다가 강태공이
68살이 되었을 때 이혼을 요구합니다. 신기하게도 이혼 후부터 강태공의 운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주나라 문왕을 만났고 주나라의 책사가 된 것이죠. 어느 날 전 남편이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마천금이 강태공이 지나가는 길에 나타나 자기를 봐달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강태공은 말없이 주전자의 물을 땅에 쏟아버리고는 다시 담아보라고 했죠. 그 유명한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에 마천금은 결국 후회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후에 검은성이 되어 시비를 관장하게 됩니다. 마천금의 성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은성은 의심이 많고 말도 많으며 남의 말을 잘 믿지 않고 트집을 잘 잡는 속성이 있어요. 또한 승부근성이 강해서 절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나라의 대장군 이천왕 이야기입니다. 이천왕은 자미전설에서 유일하게 살아생전에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된 인물이에요. 100번의 전투를 치르면서도 죽지 않은 백전노장이죠. 마침 하늘에 천신이 부족했던 때에 옥황상제는 아직 죽지도 않은 이천왕을 불러와 천량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장수와 영도력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량성은 오래 사는 별, 노인성이라고 불려요. 또한 천량성은 봉흉화길, 즉 전화위복의 별이기도 합니다. 흉한 것을 만나 길하게 바꾼다는 뜻인데 전설 속 인물 중 전쟁터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천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살벌한 전쟁을 수없이 치렀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하지만 결국 신이 되었죠. 전쟁이 흉이라면 신이 된 것은 길이 된 셈이죠. 그래서 천량성이 길하게 되려면 그 전에 수많은 시련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 초반에서 나왔듯이 은나라 주왕의 애첩이었던 달기는 본래 구천현녀의 부하인 홀이랑 꼬리 9개 달린 여우였어요. 은나라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제후의 딸로 태어났고 경국지색의 미모로 주왕을 홀려 그를 폭군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죠. 그렇게 주왕의 충신들은 다 쫓겨나고 곁에는 간신들만 남게 되었어요. 결국 은나라가 망하고 달기는 강태공에게 잡혀 죽게 되는데 사후에 탐랑성이 되어 욕망을 관장하게 되죠. 달기는 본래 여우였기 때문에 변신을 잘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마치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배역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요. 그래서 달기, 즉 탐랑은 예술적인 재능과 미적 감각을 지닌 신비한적 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자미전설에서 모든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주왕 이야기입니다. 주왕은 즉위 초기에는 비간이나 문태사 같은 충신들과 함께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달기가 나타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죠. 주색에 빠져 정사는 돌보지 않고 충신은 멀리하고 간신만 가까이 했어요. 그렇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고 결국 주나라에게 멸망당하는데 이미 대세가 기운 걸 알고 주왕은 망루에 올라가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사후 그는 하늘의 파군성이 되어 파손을 주관하게 되죠. 깨트려서 상하게 만들다, 즉 깨지거나 부서져서 망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파군의 핵심 성향입니다. 지금까지 본 자미 전설 속 14명의 인물들이 바로 자미두수를 배울 때 핵심이 되는 14정성이에요. 정성이란 쉽게 말해서 주연 배우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의 운명 지도, 즉 명반을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라고 비유를 한다면 14정성은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주연 배우 14명이죠. 자미, 천기, 태양, 무곡, 천동, 염정, 천부, 태음, 탐랑, 거문, 천상, 천량, 칠살, 파군. 이 14개의 별은 각 궁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성격, 운명, 재능 같은 핵심적인 분위기와 큰 줄거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보좌성, 살성, 잡성과 같은 다른 별들은 주연 배우인 정성의 힘을 보태주거나 방해를 하거나 혹은 배경, 엑스트라가 되어주죠. 그래서 14정성이란 그 사람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4개의 핵심 별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예요. 이 캐릭터들을 단순 암기가 아닌 이야기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미전설이 꼭 필요한 거죠.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이 14정성을 하나씩 깊이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